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진짜 상속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28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은서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는 늘 거리감을 두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상자는 뭘까? 낡은 나무 상자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댄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한 장의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 품에 안긴 아기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딸 수진아, 엄마가 꼭 찾아갈게. 은서의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남편 민호는 분명히 외동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수진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박수진, 부모는 박철수, 김영희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뜻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서는 서둘러 사진들을 상자에 넣고 옷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소리조차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물건 정리는 어떻게 되어가? 민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다 못 끝냈어. 물건이 생각보다 많네. 은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일 내가 도와줄게.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마음은 온통 방금 전 본 그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덮어두어야 할까요? 민호야. 응. 내가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어?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어머니가 사진은 별로 안 찍어주셨잖아. 그 말이 오히려 은서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거의 찍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날 밤 은서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사진 속 아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민호와 바뀐 채로 살고 있는 진짜 딸이 있다는 말일까요? 은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출근한 후 곧바로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상자를 다시 꺼내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 외에도 몇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보니 서울 변두리의 한 동네였습니다. 발신인은 박철수, 박영희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민호의 친부모이자 수진을 키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 여사님께 저희 아들 민호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편지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은서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두 집안이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두 번째 편지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봅시다. 저희도 부모입니다. 친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민호가 좋은 집에서 잘 크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저희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서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부부는 15년 동안 친아들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보냈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서는 서둘러 편지들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입니다. 택배 기사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강민호였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고 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박수진이 남편을 찾아온 것일까요? 상자를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남의 택배를 함부로 뜯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너 앞으로 택배 왔어. 택배, 내가 주문한 게 없는데. 누가 보냈어? 박수진이라는 사람이야. 혹시 아는 사람이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수진 모르는 이름인데. 뭐가 들어있어? 안 열어봤어. 내 택배니까. 그래, 저녁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서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 박수진이 진짜로 민호를 찾아온 것일까요? 저녁이 되어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나를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민호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은서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강민호님께, 저는 박수진입니다. 혹시 28년 전 한솔병원에서 태어나셨나요? 저에게는 오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민호는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한솔병원은 분명히 자신이 태어난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은서도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야, 사실 어제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은서는 남편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옷장에서 상자를 꺼내어 모든 사진과 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 어머니와 너무 닮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뒷면을 봐. 민호가 사진을 뒤집어 보니 우리 진짜 아들 민호야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진짜 딸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출생신고서도 있어. 내 생일과 똑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박수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민호는 출생신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자신과 같은 날 한솔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 편지들을 봐. 박철수, 박영희 부부가 15년 동안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어. 민호는 편지들을 읽으며 점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줄곧 친부모라고 믿어왔던 분들이 사실은 남의 부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 진짜 부모는 박철수, 박영희 부부라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민호님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편지 받으셨나요?
민호는 은서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그 박수진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관련이 있는 분이신가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과 바뀐 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해화역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내일 오후 3시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그것도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호와 은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만나볼 거야? 만나봐야겠어. 이대로 계속 궁금해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같이 가자. 혼자서는 무서워. 그날 밤 부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28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다음 날 오후 민호와 은서는 해화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박수진인 것 같아. 은서가 입구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카페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민호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민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강민호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은서예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수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놓으셨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지난달에요.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내시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지는 파일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28년 전 한솔병원에서 찍은 거예요. 왼쪽 아기가 저, 오른쪽 아기가 민호님일 거예요. 민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닮은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바뀌게 된 거죠?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날 밤 정전이 있었대요. 신생아실이 어두워지면서 간병인이 실수로 아이들을 바꿔놓았다고 하셨어요. 은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5살 때였는데 우연히 병원 기록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셨대요. 수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민호님 가족을 찾아냈죠. 그럼 우리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텐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여러 번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민호님 어머니께서는 이미 가족이 된 상황에서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하셨대요. 민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알고도 숨겨왔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 친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지난달까지 민호님을 그리워하셨어요. 마지막에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서. 아니에요. 민호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결정한 일이니까.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제가 미리 받아놨어요. 민호와 은서가 서류를 함께 보았습니다. 확실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바뀐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카페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와 은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 어머니가 왜 숨기셨을까? 민호는 시어머니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어린 시절 사진이 거의 없었는지, 왜 친척들과의 교류가 적었는지 말이었습니다. 수진 씨 말로는 친부모님이 계속 연락하려고 하셨다며? 응, 그런데 어머니가 거절하셨대. 아마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 은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수진 씨는 좋은 사람 같았지만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했어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도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민호는 문자를 보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가 문자 보냈어. 부담 가지지 말라고. 다행이네. 좋은 분인 것 같아.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집에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실래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민호는 은서와 상의한 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의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호와 은서는 수진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에 단정한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왔어요. 수진이 묘비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서야 찾아뵙네요. 민호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님,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수진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겉봉에는 내 아들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너를 품에 안아보지 못해서, 내가 아플 때 돌봐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하거라. 그분들이 너의 진짜 부모다. 엄마는 항상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단다.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 만에 받는 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키워주신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야.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수진 씨와는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친해져 보고 싶어? 가족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이니까. 은서는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민호와 수진은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은 민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민호도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수진 씨에게서 또 연락 왔어. 은서가 민호의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하자고 해. 민호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수진을 만나는 것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좋아, 가자. 주말이 되어 민호와 은서는 수진이 제안한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일과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호와 은서도 서로의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하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아, 그래서 그렇게 차분하시구나. 은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호님은 회사에서 어떤 일 하세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해.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이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성격이 차분하고 아이들을 좋아했으며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혹시 민호님도 아이들 갖고 싶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와 은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이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쉽지 않네. 저도 그래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도 만나 뵙고 싶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남편도 민호님 만나고 싶어 해요. 다음에는 4명이 함께 만나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민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수진과 그녀의 남편 정훈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은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집이 정말 따뜻하네요. 정훈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가 워낙 좋은 분이라 미리 들어서 기대했어요.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즐겼습니다. 정훈은 수진 못지않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갑자기 형이 생겼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죠.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까.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미래의 꿈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했습니다. 민호 형, 저희가 아이 생기면 삼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훈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도 아이 생기면 이모부, 이모라고 불러야겠네. 그날 이후로 네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왜 그 비밀을 숨기셨는지. 민호는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수진이도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느낌이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에게도 행복이 올 거야. 몇 달 후 정말로 은서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도 거의 같은 시기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우리 아이들이 또래가 되는구나. 민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의 임신 과정을 함께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서와 수진의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차이였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의 출산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때? 많이 힘들어해? 민호가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하는데 보기엔 힘들어 보여. 형수님은 어때? 우리 은서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너무 기뻐해. 어느 날 새벽 은서가 갑작스럽게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은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아, 많이 아파. 진통이 시작된 지 8시간 만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우리 아기 정말 예쁘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훈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형님, 수진이도 지금 병원에 있어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정말? 우리도 방금 아이가 태어났어. 축하해요. 저희도 곧 소식 전해드릴게요. 4시간 후 수진도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하루 차이로 태어난 두 아이였습니다. 정말 신기해. 28년 전에도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진짜 남매나 마찬가지네.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가족은 산후조리원에서도 옆방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아, 밤에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은서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힘드실 텐데 고마워요. 언제부터인가 수진은 은서를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 민호가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어때? 착하고 준수한 사람이 되라고. 좋아. 강민준. 수진과 정훈도 딸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소은이로 할래요. 작지만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으로. 박소은 예쁜 이름이네. 민준이와 소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졌습니다. 두 아이는 마치 진짜 남매처럼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소은이가 돌이 되던 날, 두 가족은 함께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행사장을 빌리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1년이 빨리 지나갔네. 민호가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많이 컸어. 은서도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은이도 이제 혼자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수진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호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손자 보여드리러 왔어요. 민호가 민준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진짜 손자예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손자죠. 그날 저녁 4사람은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 정훈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은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자.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가족이라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숨길 필요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야. 몇 년이 지나 민준이와 소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두 가족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아, 소은아,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단다. 민호가 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빠와 수진 이모는 어릴 때 바뀌어서 다른 집에서 자랐어. 그런데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만났지. 와, 정말이야?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그래서 너희 둘은 운명적으로 만난 거야. 수진이 소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민준이 오빠와 너는 특별한 남매야. 네, 엄마.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두 아이에게는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소은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친남매처럼 지내며 서로를 아꼈습니다. 삼촌, 저 대학 가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소은이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도와주고 싶어요. 민호는 소은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수진 이모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두 아이 모두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어른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잘 살아온 것 같아.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뭔지.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지. 정훈의 말에 모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두 가족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와 소은이도 어른들을 도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은서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고마움을 알겠어요. 어머니가 숨겨주신 그 비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민준이와 소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더욱 큰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